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38장 내용이 은총이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어제는 제가 단골 시장 순댓국 가갖고 거의 거기서 매일 밥 먹는데, 예, 거기에 연인이 왔어요. 대략 나이가 한 30대?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딱 제 보이더라고요. 좀 영적인 여자예요. 제 영적이라는 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리 친가, 어떻게 보면 김대건 그 신부 그런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김대건 신부님이 어땠어요. 그 옛날에 그 중원에 그쪽, 우리 한국에는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카톨릭. 그러니까 중원까지 간다고, 길을 잃으면 산적한테 죽든가 아니면 겨울길에, 동사되는, 그런 고산자 대동여지도, 그런 영화처럼 재현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그런 지형 같은 거를 다 연구해 갖고 자기만의 지도를 연구해서 만들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그런 걸 해놓은 거를, 어떻게 보면 고산자 그 대동여지도 김정호 씨한테 전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공부를 많이 한 그게 느껴진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실용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행동부터 언어까지 오직 저처럼 미식가. 그래서 온통 연인하고 대화하는데 그냥, 야, 오늘 그 어디 가가지고 뭐 했어, 뭐 먹었어, 막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처럼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든지, 거의 30대면 보릿고개를 하는 시대가 아닌데 집안 형편이 어렵든, 그렇다고, 아주 집안 형편은 어려운 편은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근검절약하는, 옛날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검소하게, 2세죠? 엘리자베스 2세? 그런 식으로 근검절약이 몸에 밴 그런 여성이었더라고요. 그 여성을 보니까 우리 친가 김대건 신부님, 그 집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떠냐면은 큰 누나가 있어요. 그렇게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큰아버지가 그 시절에 삼성에 과장하셨거든요. 삼성전자에. 어쩌면 삼성 인맥이 끌어줬던 게 그런 우리 친가의 큰아버지가 삼성전자 과장을 하셨고 그 시절에 전자 그러니까 공고도 유명한 공고 나왔어요. 거의 수도 공고급. 그런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입사해가지고 그 말년 과장으로 그렇게 해서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시고도 본인이 전파사들 막 차려갖고 하시다가 그 자영업도 우리 형처럼 망하니까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야. 안 하고서 간 게 그 시절에 환경부 환경미화원인데 그 시절엔 공무원이었어요. 그때는 쉽게 들어갔거든요. 요즘에는 다 그 저희 노인 일자리처럼 준공무원 공단처럼 바뀌었죠. 그런데 옛날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러시다가 산재 사고가 나갔고 저처럼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왼다리죠. 저는 오른다리인데. 그래 그분은 왼다리 그 정강인가 거기가 나가가지고 거기가 부러져서 심을 박았는데 원래 그쪽은 잘 붙거든요. 근데 심을 뽑아야 되는데 스텐 이런 심을 그걸 안 뽑았다가 그 이질반응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릴 적에도 알았어요. 간호조무사 하기 전에도 중앙세계대병 가서 아니까 큰 집 가면 맨날 큰아버지 보고 아 그거 이질반응 와요. 그거 심 좀 뽑으세요. 스텐 좀 뽑으세요. 그런데도 아프다고 뽑지를 않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러고서 제 말대로 되니까 그분도 우리 형처럼 너가 말해서 내가 안 걸린 거 이러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은 마지막 가는 길에 악수하는데 너는 그런 저주를 했다고. 아니 그게 저주인가요?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 의료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시절에 의료인도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위학이든 심리학이든 알고 있으니까 저희 그 이모네 막내 아들처럼 7008기로 도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재활도 그래요. 똑같아요. 재활도 똑같이 자기가 포기 안 하고 하면은 저처럼 거의 정상적으로 되고 심까지 다 뽑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고관절 부분인데 붙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런 기적을 이뤄내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수도공고급의 공고 나와서 삼성전자에 과장까지 하시고 그러고서 그렇게 공무원까지 하시고 그러셨는데도 본인이 그 분야는 공부를 안 해서 의료 쪽은 그래서 고집하시다가 가족 중에서는 가장 먼저 저 세상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큰딸이 완전히 큰아버지를 빼닮았어. 김대건 신부님처럼. 근데 그 큰딸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맨날 무슨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데려가서 동동주도 막 사주고 그러면서 맨날 되게 그냥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그리고 그분이 저랑 비슷한 게 집안 형편이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대기업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이모네 막내 아들처럼 주식은 손 안 대고 그 아내가 빚보증을 시작한 거예요. 개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했다가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보부상 만상 집안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왕청심원 팔아서 조상 대대로 부잣 집안이었는데 빚보증 잘못해가지고 한순간 그 집이 큰 집이거든요. 한순간에 몰락한 거야. 집 다 날라가고 별장도 있었거든요. 연희동에. 그리고 전국에 다 별장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계절마다 그 풍수질이 좋고 풍경 좋은 데로 막 가족들끼리 별장 가서 막 여행 가고 막 그 정도로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빚보증 하나로 큰 집이 무너지니까 작은 집들도 같이 막, 예, 그래요. 그래서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장자가 어떻게 보면 일국의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시대의 변혁에 안 맞게 해서 사기를 당한다는 건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망해버리면 자식들이 고생해요. 근데도 그 큰 누나, 예, 큰 누나 같은 경우가 와, 포기 안 해. 저처럼. 저도 그걸 보면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건국대인가 당국대인가 국민대인가, 예, 이름은 기억 안 나요. 한마디로 그 스카이 다음으로 서울에서 유명 명문 사학들, 예, 그쪽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한 학기인가 두 학기 다녔는데 예, 도대체 그 주경야독으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 우리나라가 임금이 되게 쌌거든요. 그런 학비마저도 안 돼. 그래서 자기가 휴학을 했던가 그러고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우리 집안들은 다 일본으로 갔어요. 친가들은. 저도 그래서 일본 간 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연예인으로 성공을 했어요. 성공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억대 연봉 막 몇십억 연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예인으로 성공해가지고 막 나중에 그 집안이 그 큰 누나가 그 별장보다 더 비싼 집을 산 거예요. 거의 20억, 30억짜리 그런 집을, 예, 사가지고 하는데 이게 연예인도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 지나버리면은 퇴물 취급해. 그래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그렇게 그때 대학을 나오고 저처럼 공부를 계속해서 그냥 한국에서 그 큰아버지처럼 대기업 들어가고 아니면 공무원 가든가 하면은 평범한 일상을 살 텐데 한건 연예인밖에 없으니까 한국 가가지고 그 일본인 부자 남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그러고서 지금도 뭐 어렵게 산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큰 집에 발이 떨어졌어. 예. 그 정도로 좀, 예, 그런 영적인 사람, 예, 그걸 어제 순댓국에서 봤는데, 예, 그 배우자, 예, 이 사람은 지극히 부정적이고 양아치 근성이 있더라고요. 말끝마다 부정적이야. 그리고 뭐든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고서 공고생 막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공고생 욕했다가 공고 또 좋은 수도 공고 출신이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나는 명문상학인 일본의 명문사학이었던 동양 공고 출신인데 나니까 그냥 참지. 일반인 수도 공고 뭐 한전 들어간 한전에서 그렇게 고졸 입사해가지고 자부심 강한 공고 출신한테 저렇게 막말을 해대면 바로 그 술자리에서 뒤집어 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 술 먹고서 옆에서.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 차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공고가 더 좋다고. 제가 일본 쪽이잖아요, 우리 친가들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 셋째 삼촌도 일본 가가지고, 예, 구두방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였는데 그 공부를 안 해갖고 다들 그 시절 6.25 해가지고 최고 학력이 막, 예?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큰아버지는 고졸해서 수도 공고해서 집안에서 밀어주니까 그렇게 삼성까지 들어가신 거고, 과장.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이에요, 중학교. 나머지는 다 초등학교 뭐 이런 식이니까 뭐 그 비자 띄는 걸 알아요? 뭐를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일본 가가지고 무비자로 있다가, 예, 나중에는 그 단속 걸려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법정 소송한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제로섬 되고, 예, 그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예, 일본이란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못하고 막 온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그리고 큰 누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연예인으로 했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요즘에, 예, 그 런닝맨의 이광수 막 이런 사람들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연예인 하면서도 타클래스 해갖고 억대 연봉에 그런 거 했는데도, 예, 공부하시고 지금 뭐 잘은 모르겠는데 대학 교수 한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멋있어요. 그런, 예, 헝그리 정신, 영적인 사람, 그게 우리 친가댁의 큰 누나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도 거기서 공부를 멈추시고 고졸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들리는 소문은 돈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돈 갖고 싸운다는 막 이런 소리. 그러면 저는 그런 싸우는 그런 쪽은 잘 안 가요. 왜냐면 저도 물들까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친척 그 친가 때 그 제사는 안 가게 됐어요. 그게 생각나게 했던 거예요. 어제 밥 먹다가. 그래서 아유, 저 남자 양아치 때문에 저 여자 배우자는 평생을 고생하겠구나, 네, 이러면서. 그럼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저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원래 여자들이 나쁜 남자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멍청하니까 자기가 부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산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준다는 그레션 법칙입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싸움질하고 폭력과 학대하는 그런 냉혈한 그 V라는 미국 영화에 그 파충류 인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뱀을 많이 사용했던 게 비유라고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뱀은 냉혈동물이잖아요. 근데 또 뱀은 뭐가 있어요? 지혜롭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우니까 의사님들의 그쪽에 히포크라테스잖아요. 그런 선서할 때도 그 의료의 마크가 이렇게 있으면 뱀이 이렇게 두 마리가 또아리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뱀이 이런 식으로 한 그 의료인 마크잖아요. 그게 지혜롭고 때에 따라서는 냉철한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의사거든요. 시간이 급박해. 응급수술이야. 근데 환자가 우리 큰 아버지처럼 처심을 빼지 않고 막 고집을 해. 그러면은 가족들 동의를 해서 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부량이 되고 말빨이 되고 설득력이 돼야지 그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엄청난 공부량을 요구하죠. 우리나라 학부는 1년 뭐라고 했어요? 4학기래 4학기. 그러니 미국의 공부량을 더 빨리 하는 거야. 아마 미국인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요, 미국은 못 따라가니까 그쪽은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그 화공과 나온 사람이 석사과정과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쪽은 다 석박사 의사들이고 우리 한국은 학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1년 4학기 제대로 하더라도 나고 안 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헝그리 정신, 서울대 같은 그런 인재들이 의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학사로도.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석박사 이상의 공부량이 요구되는 게 의대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정받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한 게 어제 시장순댓국 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여자를 갑자기 보다 보니까 나도 저런 여자를 한번 살고 싶어. 우리 큰 누나 내가 아마 남이었으면 큰 집에 큰 누나 품에 안겨갖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 텐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거 싫어요. 성적인 거. 그리고 옛날에 여동생도 발가벗고서 막 저한테 와서 막 좋은 거 하자 막 이래도 저는 맨날 일본 얘기하면서 너 일본이나 가야지 근친상간으로 그렇게 동에다가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결혼 신고까지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본에 그 대기업 다닐 때 거기 한국인 사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근친상간에서 그렇게 여동생하고 이렇게 오빠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결혼 신고서하고 아주 그냥 깨소금이더라고요. 행복해가지고 신혼이 뭐 이런 식인가 봐.
그래서 사원으로 있던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마 큰 누나도 그런 식으로 작용해서 일본을 가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절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관심을 주나요? 절대 안 주죠. 뭐 하여튼 그래서 저도 한번 일본이 어떤가 하고서 일본을 구경하러 간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구경하러 간 시점이 큰 누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최고 연예인으로 전성기였고 그래서 부자인데 뭐 제가 일본에 가 있더라도 저한테 전화 하나도 안 왔어요. 최소한 전화라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정도로 그 연예계 뒷세계도 별로 좋지가 않대요. 일본도 그 성적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 갔을 때는 계속 큰 누나가 나 챙겨준다고 계속 전화 오고 막 용돈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또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또 그렇잖아요. 큰 누나가 좋으니까. 그래서 일본 가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 회사에 그런 사례가 있고 막 이러니까 연락 오면은 막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욕망. 근데 일본 왔다 그러니까 연락을 딱 끊는 거예요. 연예계 뒷세계 그 더러운 걸 너무 많이 봤다고 일본 왔다니까 막 그렇게 해서 원래 연예인들이 일본의 상류층들하고 많이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가혹하게 대하고 그때 그렇게 저한테 저도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아예 그냥 친가를 안 가는 언제는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여동생처럼 막 좋은 거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해도 야 일본 가서 결혼 신고하고 그때 그러면 그러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저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동생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거기서 멈추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부자 남편하고 사는 거고 예. 큰 누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본을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예인으로 성공해서 막 수십억 거의 백만장자로 성공했죠. 그런데도 돈이 많은데도 일본 갔다니까 딱 끊는 거예요. 그 나중에 들은 소문이에요. 그때 제가 독일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용돈 준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때 돈으로 한 60만 원인가 줬어요. 예, 그거를 유로로 환전한 돈으로. 그래서 저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건 푼돈이죠. 저한테는. 왜냐면 전 중국집 짱깨 배달해가지고 그 시절에 한 2천만 원 이상을 돈을 해가지고 독일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60만 원? 저한테 돈도 아니죠. 그런데도 하도 받으라고 자기가 이렇게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원래 제가 그런 거 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친척이라도 자수성가 한다고. 근데도 하도 간청하고 내가 그리고 나중에 너 독일에서 성공하면은 이 누나 잊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챙겨줄게 막 이러고서 근데 에피소드 얘기했죠. 갑자기 국비 그 유학하던 그 전에 국비하던 외국인이다던 게 갑자기 3인당에서 기민당으로 그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코 깨진다고 그랬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2천만 원 이상 하고 직구하고 살림사고 하고 그러고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학비 받아버리니까 독일은 또 알바가 안 됩니다. 방학 때만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 뭐 제 돈만 날린 거죠. 그러고서 일본 갔는데 또 가혹하게 나한테 내가 뭐 그때도 개털이죠. 일본에 있어 있는데 주경야독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시절 150만 원 월급 그것도 공대 나왔다고 일본인보다 많이 준 거예요. 한 50만 원 더 주더라고요. 일본인은 그 시절 한 100만 원 저는 150만 원 그 시절이 하여튼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연예계에서 쫓겨나서 일본 연예계에서 쫓겨나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우리 형한테 너 옛날에 독일 유학 갔을 때 나한테
60만 원 줬거든? 이러면서 그 돈마저도 뺏어갔대요. 예. 그 우리 형은 그 돈 나한테 달라고 못해. 왜냐면 저는 맨날 제삿날, 명절날 되면은 형수한테 항상 뭐 20만 원 뭐 이 정도 주잖아요. 그게 누적되는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형이 달라는 소리 못해. 그런데 예, 그런 사건이 있었대. 그 나 만나긴 민망한 거야. 나보고 6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난 그러죠. 그 용돈 아니었어? 밥 사준 거 아니었어? 네 이러면서 맨날 우리 뭐 축제하고 막 이러면은 데려가서 막 동동주부터 야 안주값도 엄청나요. 뭐 이런 거 사주면서 배불리게 먹여주고 막 그랬던 누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찌질해졌다는 소리 들으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여성도 30대인데 그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고 아마 그 여자도 그 남성하고 오래 못 가겠죠. 못 가고 아마 실패하고서 있겠다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근친상간의 나라 구멍동지의 나라에 그 일본을 또 가겠죠. 우리 큰 누나처럼 그렇습니다. 뭐 남들은 그래요. 남들은 어머니한테 뭐 이런 거 없어. 여동생한테 없어. 친척한테 자기는 그런 성적인 감정이 안 나고 닭살도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예, 그분들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 배우자를 찾을 때 자기 아버지 같은 배우자를 여성들이 찾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맨날 최고의 좋다는 고백이 예, 그 너 아버지 닮았어. 이게 최고의 여자들이 좋은 고백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사귀던 연인 닮았어. 이게 아버지 같은 거거든요. 저는 간호조무사하고 뭐 이런 거 일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은 99% 노조조폭 출신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령하면은 그대로 예, 양아치 짓도 하고 집안에 풍파 생기고 결론은 우리 어머니처럼 말 안 들어서 예,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그럼 장애인 될 게 뻔한데 제 코도 석자인데 그런 간호사들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년이 그렇게 되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 해갖고 우리 큰 집에 큰 누나처럼 예, 나중에는 저한테 밥 사 먹으라고 준 60만 원을 그 돈까지 회수해 갔다고 하니 명절날에 제사를 가겠냐고요. 완전 거지 집안일 텐데. 하여튼 그게 느껴져서 예, 이렇게 길게 설명했고요. 예,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혹한 육수, 빙하기, 전쟁 같은 겨울이 지나고 산목과 따뜻한 사랑의 봄이 와서 새롭게 공부를 하여 자주국방, 신무기 등을 개발하는 방비를 시작한다. 예, 43장 19절. 예, 저는 어머니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은 막 가슴을 막 만지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 시절에도 사사상경 막 보고 유교경전 보면서 예? 남녀 칠세 부동석이야 이러면서 어머니 가슴 만지고 싶으면은 그걸 알잖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장난치면은 그러면 예, 특히 군대 생활할 때 남자들끼리 좀 그래. 그러니까 가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 어디죠? 겨드랑이 그 살이 가슴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형은 막 가슴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은 저는 수줍어하면서 어머니 막 겨드랑이 여기 말랑한 거를 막 만지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야 만져도 돼? 뭐 이래. 형은 만지잖아. 그럼 안 되옵니다. 우리 양반 집안이 선비의 기통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 아버지도 살아있는데 아녀자의 그 가슴을 만질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저 어릴 적에도 그런 식으로 딱 단호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안쓰럽죠.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전쟁 그 시대에 맞는 AI가 장악하고 이러면
AI에서 살아나려면 거의 자영업자 같은 그런 마인드가 돼갖고 1인 유튜버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먹고 사는 시대. 또 10,000평짜리 땅이 있더라도 예, 얼마 전에 공산당 총수가 그렇게 공산당처럼 농사 안 하면 예, 토지를 몰수한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이런 시절에는 1인 예, 그런 자영업적인 농사 질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거는 공부를 해야지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텃밭을 예, 무슨 텃밭으로 하라겠어요? 잡초 텃밭. 그렇게 해서 그런가? 어제 갑자기 저한테 도시행정과가 원래 도시를 행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시를 계획하고 그런 농지를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 인천대 출신이 남자 예, 20대 예, 이런 청년이 예, 와가지고 저한테 예, 악수를 청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가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제 유튜브 방송을 봤나봐. 그래가지고 견학 왔다고. 예, 그래서 학생들 무리가 저희 동사무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유튜브로 봤나봐요. 옛날에 저 구청 근무할 때 청소행정과 할 때 그때 장애인이 찾아왔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아, 장애인이 휠체어 장애인이셨는데 자기도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근데 어떻게 마비를 재활하시고 멀쩡하시네요. 사진 멀쩡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왜 저 사진 멀쩡한데도 한국은 일단 장애인 저는 목사기 때문에 예, 장애인이라고 거짓말을 장애인 아니라고 거짓말 못 써서 이력서에 표기만 해놔도 아예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안 돼요. 6개월이 지나면 멀쩡한 사람도 신경 안 쓰면 다 사라지고요. 뻗정다리 되고 뭐 이래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6개월 내로 재활을 하셨어야 돼요. 이랬더니 아쉬워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인천대 예, 학생들 남녀 한 10명 정도 왔어요. 가뜩이나 밥 붐비는데 동사무소에서 앉아 있어갖고 하여튼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행정과였는데 예, 처음에는 여기 뭐 말 걸려고 이 말 저 말 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물어보더니 예, 자기 제가 서울과기대 국립대 석사 이렇게 말을 유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유 선배님 저도 같은 국립대고 예? 그래서 선배님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때서 자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재활하고 그렇게 잘 하고 이렇게 공무원 어떻게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이잖아요. 예, 계약직 공무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계약직 공무원에 있다가 예, 부서 이전하고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정규직 공무원 되는 사람도 숱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되게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립대 나왔으니까 그 성공 코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장애인 돼가지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도 저렇게 해서 성공 코스로 가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게 되게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견학까지 왔다고. 그래서 한마디만 해줬어요. 예, 포기하지 말라고. 예, 그게 재활이든 공부든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서 특허 제조기가 되고 예, 별명이 되고 그러면 교수님들이도 인정받고 하면은 예, 그러면 어느 순간 성공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재활 성공 수기를 얘기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새로운 공부의 시작, 새로운 일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 제목이 하나님은 지성이면 간천이라고 가학한 육수 빙하기 전쟁 같은 겨울이 지나고 삽목 따뜻한 사랑의 봄이 와서 새롭게 공부를 하여 자주국방, 신무기 등을 개발하는 방비를 시작한다. 43장 19절. 우리나라 천무투가 잘 팔렸다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요격률이 90몇 프로라고 그러면서 또 사갔잖아요. 그게 방비란 결과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그 왜군을 이겼었던 이유도 왜군의 주력 함선이든 예, 걔네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했고 우리나라는 소나무로 했고 예, 함선도
거기에 사정거리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길고 걔네들은 조총이라서 짧고 결국 벌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조선군을 이길 수가 없었던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독재자가 먹어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걔를 요즘에 그런 학자들 공부한 일본 학자들이 악마로 표현해 놓잖아요. 한마디로 부의의 파충류 인간. 뻔히 질전쟁인데 그런 국민 총동원 전쟁을 해가지고 학살의 현장으로 밀어 넣어갖고 그런 저지맨이라고 있잖아요. 지저맨. 그 지구의 밑바닥에 있다는 애들. 그걸 지저맨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질자자고 이게 땅지자거든요. 땅지. 그 지저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공통적이 파충류야. 그러면서 걔네들이 또 뭐예요?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그런 소재가 성경에도 많고요. 역사책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독재자들을 항상 얘기하는 게 지저맨, 네피림.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임진왜란 일으킨 히데요시 걔가 지저맨, 네피림으로 많은 그런 만화라든지 소설에 등장하죠. 그리고 항상 이순신은 성웅이에요. 일본 만화에서는 이순신은 적장인데도 성웅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걔가 영웅이니까. 그리고 일본의 그런 독재자가 침공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 만화 보다 보면은 일본인들이 왜 한류 영품을 하는 이유가 그런 문화적인 기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하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막 안달이 났잖아요. 그것도 이런 문화적인 게 큰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see, I am doing, you, sing, sing은 일이란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도 되고요. Now it spring up, spring은 봄이죠.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디저트는 사막. and stream. 이 디저트랑 비슷한 발음은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디저트. 그걸로 많은 시험 문제 나와요. and the stream in the westland.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공부라고 한번 말을 바꿔보세요. 보라, 내가 새로운 공부를 행하겠다. 이미 그 공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큰 누나도 그렇고 그 시절에 국민대든 서강대든 건국대 그 정도에 입학할 정도의 공부머리면 엄청난 엘리트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저처럼 오토바이 배달할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한국에서 최소 석사까지는 찍고 일본 갔으면은 그러면 월급도 150만원 받고 그리고 한국전쟁만 안 났으면 저는 일본에서 대기업 입사를 했고 실제로 부장님하고 대기업 부장님 여부장하고 결혼시킨다고 그랬고 그냥 사장되는 코스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국전쟁 나올까봐 그게 외국의 외신 뉴스 나오면 다 보여요. 우리 한국어 언론 통제하니까 모르죠. 다 어영 뉴스 어영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전쟁 막아야지. 내가 사랑했던 여성 제이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있고 내 여동생도 있고 걔네들이 공부만 잘했으면 근친상간 가능하고 구멍동지 문화인 일본에서 정착해서 구청 가서 그렇게 결혼 서약서까지 쓰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나 혼자만 왔는데 어떻게 우리 큰 누나는 아예 나 보지도 않고 일본의 그 부정적인 것만 봐가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완전 그날로 그냥 단절. 그러니 그 뒤로는 아예 그냥 큰 집에 큰 누나를 사모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끊어진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제가 실제로 큰 누나가 나 좋아한다 막 그랬으니까 일본 가서 기다리고 여성제이랑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연락 오기만 해. 어떻게 보면 학수고대하고 기다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용기 있던 우리 대기업의 그런 한국인인데 여동생하고 그렇게 결혼 신고서까지 하고서 행복하게 깨소금으로 사는 사람을 봐갖고 우리나라는 친척도 결혼 안 되잖아요. 예. 그 정도로 가혹한 나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친척은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큰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갖고 모른 척 하면서 기다렸는데 연락은커녕 저도 상처가 컸고서 그 뒤로 발 끊었다고. 그런 아픈 그런 봄을 기다리는 그런 결혼할 수 있는 그걸 기다린다고 이러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돗자리도 다 펴줘요. 친척들한테도. 너가 그렇게 한국 있을 때 그렇게 나 좋다며 결혼하고 싶다며 그러면서 막 스킨십 들어오면은 제가 막 피하고 막 다리 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리 막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발가벗고 막 달려들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돗자리 피워놓으면은 자기들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배우자 할 때 연봉을 따지잖아요.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한없이 비교하죠. 대기업도 오래 다녀서 호봉수가 올라가야지 연봉이 1억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생각나게 한 봄바람이었어요. 그렇게 친척들이 사촌이든 저 좋다고 막 발가벗고 달려들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유혹에도 전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전 딱 2번이라고. 미아리 사창가 한 명 술 먹어서 기억도 없어. 여성제이. 아마 제가 결혼 못하는 게 맨날 이렇게 방송에서 그런가 봐요. 원래 그런 어렸을 때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누구 배우자랑 했다 이런 얘기하면은 거의 파토나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숨겨라 이런데 저는 솔직하기 때문에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더러운 것들 뭐 이러면서 자기들은 순결한 것 마냥.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육적으로 순결을 따지는 그런 하메네이 같은 그래서 막 창녀짓 했다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실패했다고 어떤 교단은 목사가 이혼하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원래든 모임에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순혈주의. 저는 그런 걸 되게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 다 까보잖아요. 그러면 세컨드 서드 막 이래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출석하던 여전도사 그쪽 여전도사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전에 헌금 사태도 있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3355로 했다가 그게 저였거든요. 저 골려 먹으려고 3355로 했는데 자기가 3040으로 바꾼 거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저 결혼시켜주고 싶었는지 3355로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분은 서울 가기대 신복 같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하면서 계속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카누 여선수랑 결혼하면 너는 유방의 아내였던 여태우 같은 애다 이러면서 돌려서 얘기하고 설교 때 그렇게 라인들은 돌려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전도사는 어땠어요? 끝까지 거짓말하고 아니 집사 보고 아니 목사 보고 집사님 첫마디가 그래. 집사님 그 야유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면서 이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보내요. 학생들 돈 없는 애들 모태신앙 아닌 애들 그렇게 내보내요.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모태신앙자도 이제 교회에 안 간대요. 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백수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돈 없는 학생 돈 없는 모태신앙 이러면서 또 갈구는 거야. 그러니 모태신앙자도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그런 돈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육적인 교회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녹취에는 뭐 라인들은 들었겠죠?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러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 아니고 영을 올리시지 않았으면 난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영적인 마리아를 좋아하셨어. 너네처럼 돈을 우상 숭배하고 육적인 건 아니야. 그러면서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도 유혹에 넘어갔다. 예? 술 먹고서 영업부 하다가 대기업 광화문에 있는 무역회사 다니다가 오차 갔다가 도장 기억도 없는데 사창가 갔고, 그리고 여성제의가 복음교회에 돈을 우상숭배하는 애에서 나 동양고에서 과학반에 그 컨닝하던, 그 심지어는 반장도 2번 해먹였다고 부정선거하던 그런 복음교회 그런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성제의도 그 과학반에 그 부정선거안에 학생회장, 걔가 또 복음교회 학생회장이래요. 하여튼 걔가 예언한 것처럼 내 여동생 따먹고 버리겠다고. 그래도 안 줬어요. 그 말 듣고. 그래서 미국계 가구에서 부자 남편을 결혼시켜서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어머니한테 용돈도 안 주죠. 그 돈 싸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그죠? 그게 옛날에 큰 누나였어요. 친척에 연예인에서 막 백만장자 되니까 그 돈을 싸매놓고서 평생 쓸 것 마냥. 근데 놀잖아요. 직업이 없잖아요. 백만장자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빚보증하고 주식 중독하고 하면. 하여튼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그런 냉혈한 지점의 네피림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전 지극히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부정적으로 하면서 돈을 우상숭배하고 그러는 교회는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쟁 막은 거죠. 저라도 싸우겠다 하면서 싸운 거죠. 그런 애들을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내놓으니까 얘네들 뒤에 정치자금 보내잖아. 그럼 하메네이들한테 보냈던 애들 아니야? 이렇게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모태신앙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네들이 그동안 수입원이 그런 신자들의 헌금이었는데 그게 줄어들면 당연히 독재자들의 세력도 무너지는 거지. 저는 전 교회 그런 목사처럼, 담임 목사처럼 자기가 해놓은 명예가 이건데 내가 왜 나가 그러면서 하메네이 추모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저는 그게 싫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한국 와가지고 그런 노조조폭 걔네들의 화물연대가 완전히 저를 죽인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살려줘서 마비 장애인이 된 거고, 휠체어 장애인. 그래놓고 이제 2다리로 걷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애인데 그런 육적인 애들, 돈을 우상숭배하는 애들을 찬양하겠어요? 걔네들이 뭐라고 하메네이 찬양해라 뭐 이래도 나는 안 하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애인데,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한국전쟁 분위기 끝났지. 오히려 아랍에미리트가 천공2 사갖고 더 부자 됐지. 우리나라 무기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전 세계가 사가지. 그러면 점점 더 부자내니까 벌써 한국의 봄바람이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가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이란 전쟁도 그 고가 마곡의 전쟁에서 전 세계 전쟁 갈 것도 이제 오늘자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패트리어트 400여 발을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이 그 정도 전면전 안 했거든요. 지금 이란군 혁명수비대 거의 와해시켰다고. 그런 봄바람이 붑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양춘박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뭐예요? 음양할 때 그 양, 태양양자예요. 그 다음에 추는 봄춘자, 방은 방향방자, 레는 올레자예요. 따뜻한 봄이 바야흐로 온다는 뜻으로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희망찬 상황이 전개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춘박래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남북관계의 평화 모드인데 2018년
이 시절부터 예, 그 노조 조폭, 특히 의료노조 99%였던 간호사 이런 애들이 북한에 그렇게 협회를 해가지고 송금들을 허벌나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핵무기도 개발하고 막 이러고 예, 점점 더 막 무기가 점점 진화되고 그러니 냉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파충류, 지점에 예, 그런 네피림 같은 그게 2018년에 잠깐 이렇게 화해를 했다가 예, 그러다가 그때 예, 생각나시잖아요. 그때 트럼프 막 해가지고 천사님이 화해로 해서 북한에 가서 동지하면서 어깨 동무하고 그랬던 시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형성된 남북화의 분위기이며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되다가 2018년부터 남북대화가 재개되었고 당시 정부와 언론은 이 상황을 고진감래와 양충박래라 표현하여 자유와 평화의 원년이 되기를 바랬다. 예, 하지만 실패했죠. 얘기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2000년도 때도 예수전도나 할 때도 삼민교회 만들어준다 이랬을 때 반대했던 애입니다. 공산당을 배부르게 하면 오히려 걔네들이 총을 들고 와서 역으로 자유와 평화 외치는 기독교인들 학살할 거야. 그러면서 혼자서 싸웠어요. 한국전쟁 막는다고. 근데 결과는 저처럼 됐죠. 그래서 아예 미국마저도 개털리게 펜타닐까지 수출하고 그 중원발 팬데믹까지 해대고 막 음식에다가 독 타서 일본인들 막 쓰러지고 그날 저도 쓰러졌다 했죠. 뼈해장국 먹다가. 그래서 얼마 전에 갔더니 한국산이에요. 근데 거기 매니저가 중원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사도 안 해. 그게 뭔데요? 너 계속 오면 또 독 탈 거야.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식품에 독을 타면서도 전 세계에 뭐 먹겠다고. 그게 공산당입니다. 걔네들한테 돈 주면은 그렇게 돼요. 왜? 냉혈한데 지점엔 네피림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이런 네피림을 살려주지 마라 그렇게 다 써있어요. 진멸한 역사가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도 네피림 공산당 같은 애들하고 화해하자 같이 살자. 그게 독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맹주라고 했던 석유를 가진 이란도 무너지니까 이제는 점점 봄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또 방심하면 또 그런 혹독한 겨울이 오는 거고 아마겟돈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정 강점기 희망의 메시지를 준 1925년인데 1925년 4월 6일자 근대뉴스에 따르면 양춘래라는 제목으로 봄의 도래를 보도했는데 가혹한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이때가 그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소 알죠? 그때가 다이소 천황이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전성기 만주 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 땅이 넓어졌어. 거기에서 막 그런 곡물이든 산출이든 그리고 자원 석탄이든 해서 수출을 해. 그래서 경제를 그 경제 그런 걸 늘리자 해서 EU 연방이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SK 최태원 회장님이 일본하고 최소한 경제 그런 동맹이든 EU처럼 만듭시다 이런 게 말이 나오는 게 그 인구가 늘어나고 땅이 넓어지게 되면요 그만큼 경제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미국은 몇 개 연방이에요. 그 연방이 다 연합한 국가죠. 그러니 그 나라는 어떠한 가혹한 겨울 같은 시련이 와도 살 수 있는 게 그만한 경제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본따서 EU 연방도 따라한 거고 우리 한국도 일본하고 한번 하자 그러면서 SK 천주교 그룹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경제 협력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오게 기도를 해야죠. 하여튼 그런 만주까지 먹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당연히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거리에 노숙자도 없고 다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잘 먹어갖고 기름기가 잘잘 돌고, 예, 저희 1970년대생처럼 보릿고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80년대, 예, 그런 애들이 같은 시기니까 아마 그 시장 순댓국에서 밥 먹었을 때, 예,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어쩌면 80년대일 수도 있어요. 좀, 예, 얼굴이 동안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80년대들 배부른 애들이 지극히 좀 부정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쉽게 먹을 걸 얻었는데 쉽게 먹으니까 그만큼 가혹한 세상에서 개미처럼 살아나는 공부법을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쉽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탕 발림하듯이 독재자들처럼 지저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하여튼 그때가 다이소 천황 때가 가장 좋았고, 그때가, 예, 따뜻한 봄을 보며 위로하여 살아있다라는 생명력을 확인하는 의미로 쓰였다. 셋째가 조선시대의 문학 및 서예적 전통인데, 선비들이나 서예가들이 입춘이나 새해를 맞아 가문의 번창과 세상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입춘방 문구의 정성을 가득 담아 쓰였다. 이 유래가 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성을 들이면 글자도 복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49제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형 보고, 아니 부적 같은 게 그런 지방인데 그거를 어떻게 프린트로 출력해서 붙일 수가 있어? 꿈에도 아버지가 열받았다는 식으로 자기가 지방을 쓰고, 그 꿈도 여동생이 공유해요. 여동생도 그 꿈을 꿨대요. 예, 그리고 여동생과 저의 또 꿈이 있어요. 그게 남미에 보면은 예수님상 같이 해서 큰 동상 있잖아요. 예, 산 위에다 올렸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 묘지 위에 그렇게 동상처럼 제 여동생하고 저를 동일하게 보여줬다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견우치 정서. 전우치죠? 예,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써드릴게요. 전우치. 청량산에, 예, 그 뭐예요?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다고. 예, 그거 무슨 교회예요? 사회적 약자. 그래서 저는 한동안 예장 합동인 줄 알았어요. 예, 예장 합동인 줄 알았는데 그 강야교회 교역자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죠. 이번에 주일 예배 가면 광야교회 교역자로 섬기셨던 그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갖고 청량산이잖아요. 그래갖고 아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적인 교회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 하면서 그런 소망으로, 예, 저의 꿈에 보여줬던 그런 소망으로, 그런 남미의 그런 엄청나게 큰 산 위에 있는, 예, 그게 아마 청량산일 거예요. 예, 그런 동상까지, 예수님 동상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자금력으로 전 세계의 빈곤한 노숙자라든지 사회적 약자,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역사적 사례로. 인생은 사계절의 변화처럼, 예, 인생도 시기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미처럼 방비를 하지 않으면 겨울이 오게 되며, 예, 방비를 안 한 백장이 불로소득자는 얼어 죽게 되듯이 미리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예, 마찬가지로 자연 도태돼요. 예, 다인의 진화론. 맨날 그냥 약육강 신앙이에요. 그렇게 돼서 나온 게 공산당인데, 예, 너무 잔인무도하고, 예, 음식에다 독을 타질 않나, 예, 심지어 펜타닐을 팔아서 하질 않나, 이러니 전 세계가 등을 돌린 거죠. 예, 네피림 마냥. 예, 네피림이 거인들이잖아요. 걔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진멸해버렸잖아요. 그 지금도 그 지질학자들이 땅을 파다 보면 거인들의 그런 뼈가 나온대요. 그 실제 역사였던 거예요. 예, 얼마나 잘 먹고
그렇게 수탈을 했으면 그렇게 고인들이 되겠어요. 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점점 평균 신장하고 키가 점점 커져요.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오토 국가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한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국가의 경우에는 어김없이 삼목봄이 오는 것이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여 자주국방 신무기 등을 개발하는 방비를 하여 또 다른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한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비하고 방비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남들이 성공했다고 계약직 공무원 4시간짜리 하고 성공 코스 가고 있다고 인천대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박수 좀 하자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저보고 성공했다고. 예, 공무원들은 아니까요. 그분도 인천대 다니고 라인이니까 저를 찾아온 거겠지. 예, 어제 시장순 됐고 그 여성도 라인이었을 것 같고 남성도 라인인데 그 남성은 부정적이고 시기 질투나니까 공고 출신이라고 절 놀리고 일본 명문사 공고인데도 2등이 파라군의 휘문중 출신이었는데도 예. 진짜 예. 그 일본은 그래요. 공고도 명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고 가고 공대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공대가 인도 공대처럼 알아주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간 거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걸 아니까 예, 동양 공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로 노력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서울의 국립대 석사했고 조교수까지 했고 지금도 건강만 좋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예, 저는 재활이 먼저라서 다 내려놓은 거라고 예,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 공고라고 비방하면은 일본 명문사학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가 매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명문사학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엔 고려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해골이잖아. 그러면서 해골이 뭐예요? 영적 교사들이에요. 그런 아유 무서워 해골들이 버티고 있는데 백골단들이 예, 그럼 망언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가스공사 여검침원처럼 일자리도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혹한 현실이에요. 그런 데서 말 조심하셔야지. 그렇게 공고라고 비하하고 그러면 일본 명문사 공고 공대 애들이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고려대 한양대 애들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변한다고 생각한다. 개미처럼 방비를 하지면 예, 아까 얘기했죠. 예, 그러고요. 예, 이제 기도 시간이 왔네. 요즘엔요 서서 근무하니까 이게 그 대장이든 예, 이런 게 너무 왕성해가지고 하루에도 예, 여러 번 가요 화장실을. 그래서 지금도 방송 중인데도 죽겠네요. 하루에도 여러 번 가. 건강해지더라고요. 서 있으니까. 원래 화장실 많이 가면 좋다고 그 전우치 그 영화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나와요. 자기가 왕처럼 해가지고 와갖고 그 하녀들 보고 넌 하루에 몇 번을 가느냐 그랬더니 어떤 하녀는 전 한 번을 갑니다. 아, 너 술 따르지 마. 너는 환자야. 이러고 자네는 몇 번을 가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수시로 가옵니다. 그래 너가 건강한 애야. 너가 병이 없을 거야. 네가 술을 따르더라. 이러면서 예, 하여튼 전우치 재밌어요. 예, 아주 의료적인 얘기도 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지금 엄청 힘듭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예, 그래도 기도하고 이거 틀어놓고 가야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검은 사막도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고 편의성 아이템 이쁜 거를 개발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막 사는 거예요. 과금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천만 원 들어갔어. 예, 제이랑 내 것까지 합쳐갖고. 제가 최고 많이 했던 게 옛날에 세피로스 했을 때 거의 1000만 원 정도 나간 건데 이거는 진짜 수천만 원. 그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정말 복지해주고
예, 그렇게 저희도 사회적 약자지만 월급쟁이들의 그 봉투를 열 수 있게 편의해주고 게임도 얼마나 예? 편해요 이 게임이. 항상 미국 마인드 펄어비스. 그래서 제가 망하지 말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방송 좀 그만해요 이랬더니 예, 오늘도 빨간 고기 먹었네요. 방송 좀 그만해요 그랬더니 계속 방송 때리더라고. 아 편의성 아이템하고 신캐릭을 내놓으세요. 그러고 방송하세요. 그러면서 원거리로요. 그게 돈 버는 거지. 이런. 하여튼 그렇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걸 싫어가지고 막 얘기해주면 아내처럼 여보 그거 너무 광고하지 마. 그러다 그지돼. 이러. 저는 항상 펄어비스랑 결혼하고 싶어갖고 예, 마음만 돗자리 다 피워놓고 준비돼 있어 그러는데도 아직도 봄은 안 왔습니다. 저한테는 봄이라는 게 결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옛날에 추억의 일본의 구멍동지 그 큰 누나 사건 그걸 한번 재밌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 나쁘네 뭐 이러지. 그러저 일본인들은 좋아할 거야. 왜냐면 일본인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나라는 그런 문화니까. 구멍동지 문화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최태원 회장님이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 구멍동지 문화가 돼가지고 대기업에서 잘려도 다른 대기업으로 옮겨가고 일자리 걱정 없는 그런 옛날에 다이소 천안 같은 그 만주까지 경제 협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평성대하던 그런 데가 오기를 기도해 볼게요. 두 번째가 저희 노예 거기에 여전도사님 K-팝 데모넌터스의 미라 같은 정의사에 구현하는 그분이 지금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노인석 교수님, 그 다음에 셋째 삼촌이 아픈가 봐요. 꿈에 자주 보이니까 자주도 아니네. 한 번 보였으니까 4월달까지만 기도하다가 또 꿈에 보이면 계속 기도해야죠. 하여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이잖아요. 저는 천국은 이렇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공명소 사상, 구멍동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유전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열성이 나옵니다. 주걱턱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가문이 누구예요? 그 서양의 걔네 가문 하죠. 함부르크 가문. 완전 주걱턱 아니에요. 근데 그 주걱턱 같은 그런 뱀파이어 인터뷰 거기에서 여주인공 로리로 나오네 금발머리 그 애가 천국에 그렇게 지옥을 이렇게 천국에 가는 문을 그렇게 화염검 들고서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저는 걔 닮았어 미카엘라가 막 이러면 나중에 알게 보니까 미카엘라였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구멍동지로 해서 주걱턱이 되더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산목 사랑이고 예수님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지구라는 환경이 또 그런 지저맨들이든 있고 하니까 걔네들이 자꾸 혈육 얘기하고 지네 처자식만 해서 지네들 근친만 해가지고 자기네들 가문 아닌 애들은 다 학살하니까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근친 못하게 그렇게 혈육들끼리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그런 인류를 하나하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미카엘라처럼 그런 천사처럼 주걱턱처럼 뱀파이어 인터뷰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여러분의 구멍동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리는 펴놨지만 아니 되옵니다. 사촌이잖아요. 큰 누나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여동생이옵니다. 우리 일본 가서나 가능해요. 거기 가면 결혼 신고서하고 막 하면서 자리까지 펴줘도 안 오는 그런 사촌 큰 누나. 그렇습니다. 자리 펴주면 안 옵니다. 왜 돈 많은 그런 육적인 게 하니까.
그래서 영적이었던 여자도 그렇게 육으로 바뀌는, 그렇게 타락하게 하는 게 가혹한 현실인 겁니다. 하여튼 그런 가혹한 현실, 육적인, 어떻게 하면 지구의 이런 죄 짓는 데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서 영적인 예수님의 세상인 천국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그리 죽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제이야 K였고요.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정을 하고 가혹한 육수, 빙하기 전쟁 같은 겨울이 지나고 삽목 따뜻한 사랑의 봄이 와서 새롭게 공부를 하여 자주국방 신무기 등을 개발하는 방비를 시작한다. 43장 19절 새로운 일의 시작.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양춘박내. 따뜻한 봄이 바야흐로 온다는 뜻으로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희망찬 상황이 전개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양춘박내의 역사적 사례 1. 남북관계의 평화무드 2018년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형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이며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되다가 2018년부터 남북 대화가 재개되었고 당시 정부와 언론은 이 상황을 고진감래와 양춘박래라 표현하여 자유와 평화의 원년이 되기를 바랬다. 2. 일제강점기 희망의 메시지를 준 1925년인데 1925년 4월 6일자 근대 뉴스에 따르면 양춘래라는 제목으로 봄의 도래를 보도했는데 가혹한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 찾아오는 따뜻한 봄을 보며 위로하여 살아있다라는 생명력을 확인하는 의미로 쓰였다. 3. 조선시대의 문학 및 서예적 전통인데 선비들이나 서예가들이 입춘이나 새해를 맞아 가문의 번창과 세상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입춘방 문구에 정성을 가득 담아 쓰였다. 인생은 사계절의 변화처럼 인생도 시기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한다. 개미처럼 방비를 하지 않으면 겨울이 오게 되면 방비를 안 한 배짱이 불로소득자는 얼어 죽게 되듯이 미리 자주 국방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자연도 퇴되어 그 옥토 국가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한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국가의 경우에는 어김없이 삽목봄이 오는 것이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여 자주국방 신무기 등을 개발하는 방비를 하여 또 다른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한다. 뷰디오 모델 출처 네르리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3월 12일 오전 10시 48분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다. 봄바람 살살 불고 이런 날에 사랑하는 연인과 여행 가서 좋은 것 하면 참 행복할 텐데 힐 봄바람 들어가면 항상 이런 생각 들더라. 가을철에는 가을바람이 쌀쌀해서 옆구리가 시리니 마찬가지로 연인과 좋은 거 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동일한 것 같다. 다만 연인이 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현모양처였으면 하는 전제 조건이 항상 있다. 힐 돈을 우상 숭배하는 여성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개걸스럽게 음식 흘리며 품위 없는 이쁘지 않은 모습처럼 보기 싫으니까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3월 12일 오후 12시 15분 등초본 자동 발급 업무도 바로 해내니까 사람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 2026년 3월 12일 오후 1시 41분 저번 주 3 목요일은 아이리스가 인력 동원한 건지 엄청 바쁘다니 한가한 목요일이다. 그런데도 노조 조폭은 아닌 비어 공무원이 쾅쾅 종이로 바닥에 내리쳐서 큰 소음 나니 공무원님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고 남중년이 나보고는 다른 서를 요구하며 비공무원과 이야기해야 한다며 말하고 한참 기다린다고 짜증내다만 출생신고서 달라고 갑자기 말 바뀌니 중립여 공무원님에게 서울과기대 노인석 교수님에게 연구 보고하듯이 말이 바뀐 자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신고했다. 또한 비어 공무원이 갈색으로 염색한 남청년이 이번 와서 마찬가지로 법정 부동산 등기 서류 주소를 나에게 다른 것 가르쳐주고 중립여 공무원님이 가니까 정확한 주소 서류로 주어서 마찬가지로 신고했고 이번이 나와서 가스라이팅 하더라. 비어 공무원 라인인 남노인도 3번 와서 가스라이팅 했는데 법정 부동산 등기 주소를 표기 오류했는데 줄이 길어서 힘들까봐 등본 민원기도 발급되니 거기에서 발급했는데 비어 공무원 앞에 가다만 주소가 잘못됐다고 또 거짓말하기에 마찬가지로 중립여 공무원님에게 신고했다. 이렇게 청원 경찰로 아이리스 가스라이팅 막아주며 한국전쟁 막아서 고마움지 인천대 도시행정과 학생님들이 날 보러 왔다며 인사하더라. 그래서 서울과기대 조교수했고 국책사업도 몇백억 프로젝트의 대학원 창립도 해냈는데 교통사고로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장애 극복 수기를 말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특허 제조기 별명의 실력자 된다며 말해주었고 의사님이 이제 죽을 거라며 얘기하였고 휠체어 마비 장애인이었는데 재활해서 이렇게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한다고 말해주니까 감동받은 표정 지으며 선배님이라며 같은 국립대라며 말하고 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꽤나 굴어왔다며 말하기에 악수해 주었다. 이상 끝.